좀 더 이제 편하고 풍요롭고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확산되면서 공업 문명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졌는데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인구 증가와 그다음에 소비 증가를 계속 유지하는 한은 지구의 생태계가 그만한 자원을 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오염 처리 능력도 그만큼 되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생물 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멸종을 하고 있고 기후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아무리 기술 개발을 우리가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한 기술에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공업 문명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가용 비행기를 막 타면서 화석 연료를 쓰고 한쪽에서는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설사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시스템은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풍요 또는 경제 성장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2000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재건축이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오래 살던 그런 단지가 이제 없어지는 것도 봤고요. 한편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런 제가 평생 살았던 어떤 추억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는 동네인데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해서 철거 현장이라는 게
그 콘크리트로 만든 어떤 돌덩이인 그런 건축물들을 잘게 부순 다음에 그리고 부순 것들을 트럭에 실어서 이제 다른 데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철거 현장에 들어갔을 때 상당 부분 되어 있는 곳을 들어갔는데 돌들이 쌓여 있고 막 이렇게 콘크리트 분진들이 막 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어떤 도시를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허무하기도 하죠. 그 빨간 방이라는 것, 하나의 방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 단위가 돼요. 그래서 방이 하나가 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방들이 그 거대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가장 큰 결정들이죠. 그런 것들로 어떻게 해체되는가 그 과정들을 조금 이제 촬영하고 싶었어요. 잠깨는 대지에 햇살이 쏟아진다. 어깨를 펴고 마음도 활짝 오늘을 만들자. 온결에 소망 담아 꽃 피울 우리 터전. 동서도 함께 남북도 함께 새 역사 만들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공간에는 두께가 있다는 거죠. 즉 어떤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공간이지만 나한테는 내가 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공간일 수도 있고 어릴 적에 추억이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골목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골목길이 아니라 나한테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자본의 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개발을 하려면 그 전에 있던 거를 모조리 다 싹 정지 작업으로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평한 평지가 된 다음에 요즘에 하는 건 고층 빌딩을 올리는 거죠. 아파트 단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주상복합 건물을 만들든지. 그럼 남는 건 뭐겠습니까? 평당 얼마죠? 3.3 제곱미터당 얼마.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교환 가능한 화폐적 가치로 만들어져요. 학교 간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라도 집터 근처에 있게 해달라는 엄마들은 그러나 우리에겐 맞음으로 때리고 짐으로써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었다. (86년) 한 해 동안 우린 대형 천막 2개를 지어 남자 텐트, 여자 텐트로 나뉘어 살았다. 그 사라지는 것에 대한 추억도 있고요. 잃은 거는 기억이겠죠. 어렸을 때 추억이나 이런 공간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고 도시들이 생겨도 언젠가는 그것도 이제 개발로 없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사라진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한 소비 생활들을 하는 이면에 소비 생활을 하는 과정들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그 부산물들,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이 음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음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크기, 그다음에 중요성들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한 느끼게 되어집니다. 청소나 치운다는 개념들은 2차적인 관점들인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착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본질적인 접근들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 청소하느라고 노동 강도가 세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아프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회사가 그러면 집에 가서 쉬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냥. 다음에 좋아지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해요. 근데 두 번 다시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가신 분이 한 50명 가량 돼요. 대통령이 오거나 총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게 돼요. 국가 행사잖아요. 간접 고용 노동자지만 여기 청사의 식구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들 보고 이렇게 안 보이는 데 있어라. 행사할 때 그 간식이랑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하시는 분들이 주재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좀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식구라서 생각 안 하시는구나. 이럴 때 정말 많이 피해감을 느꼈죠. 청소라는 거는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의 그 몸고생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내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그렇잖아요. 때문에 그 누군가가 사실은 청소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우리 청소 노동자들의 그런 수고로움과 노고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거래할 수 없는 것들을 거래할 수 있다라는 허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노동자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을 사는 것인데 이게 마치 그 사람은 얼마짜리 상품인 것처럼 상품으로 거래하게 되는 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마음대로 우리가 착취해서는 안 되는 자연, 그 다음에 그 존엄성을 굉장히 존중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그 자체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동물, 심지어 가축도 하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생명체들을 그냥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죠.